네, 지금부터 2025학년도 합격 전략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임용닷컴에서 전문 상담 과목을 강의하고 있는 루시아라고 합니다. 자, 오늘 설명회에서 제가 소개시켜 드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시험 안내예요. 그래서 처음 시험 보시는 분들은 지금 우리가 어떤 식으로 문제가 출제되고 있고 배점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시험 과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도 아직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 먼저 안내를 해 드릴 거고요. 그다음으로 경쟁률이에요. TO가 지금 우리가 좀 차이가 많이 나요, 해마다. 그래서 TO가 어떻게 변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접수하는 인원과 경쟁률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그것을 설명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출 문제도 사실 해마다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또 최근 기출에 나오는 것들에 또 특징이 있고,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해마다 변화가 있었고 요즘엔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는지 출제 경향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2025학년도 임용시험을 2024년도에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2024년도 11월 말쯤에 보는 시험을 우리가 이제 2025학년도 임용시험이라고 하는데요. 내년에 공부하는 2025학년도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커리큘럼은 조금 변화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오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강의 특징, 복습, 구조화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되고 저는 또 어떻게 도와드릴 것인지 그거 안내해 드릴 거고요. 제가 함께 해요라고 여기다가 써놨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복습이랑 구조화하는 거 자체도 처음에는 어려워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돕기 위해서 제가 준비를 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함께 할지 이따 안내해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선생님들이 이제 많이 하시는 질문이 있어요. 그래서 상담할 때 또 평소에 많이 고민하시는 것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험 안내를 할 건데요. 지금 문제 유형과 배점, 문항수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형태고요. 이거는 2020학년도 임용시험부터 이렇게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객관식이나 논술형이 없어요. 이전에는 2019년도까지에는 그 이전 것을 보시면 객관식이 출제되던 때도 있었고요. 그리고 한 문제당 교육학처럼 20점 또는 25점, 뭐 30점 이런 문제들도 있었어요. 10점짜리도 있었고요. 그런데 지금은 2점짜리랑 4점짜리 문제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선생님들이 교육학 시험을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시험을 1, 2, 3교시로 나눠서 보게 되는데 1교시에는 교육학을 봅니다. 그래서 교육학은 논술형이고요. 한 문제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문항이 하나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상 이 안에서 한 4가지 정도를 물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이 이제 논술식으로 시험을 보게 되고요. 이거는 이제 60분 동안 진행이 돼요. 60분 동안 시험을 보시고 나서 쉬는 시간이 40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40분을 쉬고 나면 전공 시험을 보게 되는데 전공 시험이 A, B 이렇게 나눠 있어요. 우리가 시험 과목도 되게 많은데 뭐 과목별로 나누거나 이런 것들은 아니고요. 문항을 그냥 너무 기니까 한 번에 하면 힘드니까 반을 나눈 것이고 특별히 큰 차이는 없어요. 네, 두 개 다, 2교시, 3교시 다 90분씩 시험을 보게 되고, 중간에 마찬가지로 이때도 40분을 쉬시게 됩니다. 자, 문제의 형식은 비슷한데 큰 차이는 없지만, 그래도 기입형 문제가, 2점짜리 기입형 문제가 2교시에는 조금 더 많거든요. 네 문제라고 되어 있고요. 8점 배점이 되어 있는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2점짜리 문제예요. 그래서 2점짜리 문제는 우리가 문장으로 작성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단어만 키워드나 이런 것들만 간단하게 작성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개나 두 개 정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문제들이 앞에 먼저 1, 2, 3, 4번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5번부터 12번까지 총 A형에는 12문제가 되는데 이때는 이제 4점짜리 서술형 문제가 돼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8문제처럼 되어 있지만 한 문항 안에서 작성 방법으로 물어보는 것들이 몇 가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뭐 배점이 이제 4점이니까 그 안에서 1점짜리를 4개를 물어본다든지 뭐 2점짜리 2점 이런 식으로 물어본다든지 그런 식으로 나눠 있습니다. 그래서 합해서 A형이 40점이 되고요. B형도 비슷해요.
네, 2점짜리, 4점짜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때는 A형에서는 2점짜리가 4문제였지만 B형에서는 2문제거든요. 대신에 서술형 문제 4점짜리가 한 문제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때는 12문제, 이때는 기입형이 줄고 서술형이 늘었기 때문에 11문제, 총 전공은 23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학 포함해서 24문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교육학 포함보다는 교육학 별개로 보시고 전공이 23문제가 들어가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점, 40점, 40점 해서 총 100점이고요. 이거는 1차 시험이에요. 그래서 저와 함께 이제 1년 동안,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11월까지가 되겠죠. 11월 시험 보시기 전까지 저와 함께 준비하시는 거는 이제 이 1월이 아니라 1차 시험이 되는 거고요. 이거 끝나고 나서 2차도 이제 조금 함께 하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그거는 이따가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1차 시험을 보시고 나면 이제 합격하시는 분들은 또 2차 심층 면접을 준비하시게 돼요. 그래서 그 부분도 이따 간단하게 선생님들이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시는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2차 100점, 1차 100점 이렇게 배점을 차지하게 됩니다. 자, 시험 과목은요. 여기도 제가 이제 몇 학년도부터라고 이렇게 적용을 해놨는데요. 2018 학년도 임용시험부터는요, 과목이 확 늘었었어요. 이전에는 이때까지, 2017 학년도 임용시험까지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7과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상담 이론과 실제부터 성격심리 특수학, 그리고 심리검사 진로 집단 가족 이런 것들이 이제 주요 과목으로 들어가 있었고요. 2018 학년도에서는 이 과목들로 바뀐 게 아니라 이 많은 과목들이 다 추가됐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지금 현재는 14과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상심리학과 심리학개론, 학습심리, 상담, 실습, 심리치료, 아동, 청소년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상담 실습은 사실 제 교재에서 상담 실습이란 과목은 포함되어 있지 않는데요. 이 과목은 우리가 이제 상담 이론과 실제에서 실제 부분에 들어가는 윤리 부분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이름 대신에 학교 상담이라는 이름으로 저희 교재에 들어가 있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상담 실습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상 실제로는 학교 상담에 관련된 문제들, 뭐 학교 컨설팅이라든지 등등 그 학교 상담과 생활 지도와 관련된 문제들이 출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리치료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우리 평가 영역에서 심리치료 또는 임상심리학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책에 임상심리학이라고 수록이 되어 있는데 그게 바로 이 심리치료라고 되어 있는 것과 같은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아동심리학과 청소년심리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묶어서 이제 한 과목으로 책에 수록이 되어 있고요. 그러나 여기에 없는 과목이 하나가 더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공식적으로 들어가지 않지만 우리가 학교 상담도 함께 하고 있는 것처럼 교육심리학, 사실은 교육심리학은 선생님들이 교육학에 포함되어 있는 과목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최근에 기출문제에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서 그 과목도 함께 우리가 수업을 하게 됩니다. 자, TO 및 경쟁률이에요. 그래서 TO가 있고 그에 따라서 이제 접수 인원이 어떻게 되는지 그 결과로 이제 경쟁률이 나오게 되겠죠. TO가 우리가 좀 변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서 이렇게 끊어서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요쯤에서 이렇게 끊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먼저 볼게요. 지금 10년치거든요. 그런데 2015, 2016, 2017 보시면은 100명 조금 넘는 정도죠. 그런데 접수 인원은 이렇게 늘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560명이었는데 이때 16, 17년도 되면서 인원이 늘었어요. 그에 따라서 경쟁률도 이때보다는 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접수 인원이 700명대에서 이제 885명까지도 늘었지만 그래도 2017년도에는 조금 더 TO도 그만큼 늘었기 때문에 경쟁률은 비슷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제가 소수점 이제 한 자리로 해놨는데 두 번째 자리를 이제 반올림 되어 있는 상태로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제가 여기서 이렇게 선을 그었었는데 이때 보시면은 이렇게 567명으로
훌쩍 뛰었어요. 네. 그래서 갑자기 TO가 많아지니까 뒤늦게 이제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임용시험 어려울 거라고 포기를 하셨다가 나도 볼까 이러면서 막 시작을 급하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응시 인원이 이렇게 2배나 늘어가지고 1743명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응시 인원이 늘었지만 그보다 더 많이 몇 배로 TO가 많아졌기 때문에 이렇게 6.8에서 3대 1로 경쟁률이 뚝 떨어졌죠. 그래서 3.3, 뭐 3.2, 3.4, 3.5 이런 식으로 3대 1 정도의 그런 상태가 이제 5년 동안 유지가 돼요. 계속 보시면 500명, 600명, 700명 이런 식으로 TO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응시 인원도 많아졌고요. 그러나 TO도 많기 때문에 계속 4대 1을 넘어가지 않는 정도로 경쟁률이 나왔어요. 그러다 갑자기 네, 2023 학년도 임용시험을 볼 때 이렇게 TO가 뚝 떨어졌거든요. TO는 떨어졌지만 준비하시려고 했던 분들은 이렇게 TO가 떨어질지 모르고 많이 계셨기 때문에 경쟁률이 이렇게 거의 11대 1 정도로 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는요, 그래도 TO가 조금 많아졌어요. TO가 조금 늘었지만 오히려 응시 인원은 또 계속 많아졌는데 비슷해요. 사실은 이때 응시 인원이 오히려 확 올라야 맞거든요. 왜냐하면 이때 이제 경쟁률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거의 11대 1이잖아요. 그럼 11명 중에서 1명, 네, 10대 1이라고 하더라도 한 명이 합격하면 9명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9명이 다시 도전을 보통은 하죠. 그러면 사실 이때 경쟁률이 접수 인원이 확 늘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응시 인원은 비슷하지만 TO가 이번에 조금 늘었었기 때문에 경쟁률이 8대 2 정도로 떨어졌어요. 이걸로 이렇게 보시면 좀 복잡하니까 이렇게 그래프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TO가 적었다가 TO가 많아지죠? TO가 많아지면서 확 응시 인원도 많아지고 응시 인원은 이미 많아지고 교육대학원 가신 분들이 많은데 갑자기 TO가 이렇게 뚝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쟁률인데요. 경쟁률이 이렇게 요 정도 5대 1 또 6.8 요 정도 되다가 우리 아까 TO 많아질 때 뚝 떨어졌죠. 그러다가 갑자기 확 올라가다가 지금 현재 이 정도 상태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8대 2 정도라고 하면 사실상 우리가 정말 교과에서 많이 어려웠을 때에는 뭐 30대 1, 40대 1 이렇게 하신 분들도 계세요. 그것과 비교하면 할만하다. 이 정도는 괜찮다라고 볼 수 있지만 사실 우리가 지금 시험 보시는 분들은 이때 TO를 보고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좀 예상 외로 TO가 이렇게 유지되지 않고 경쟁률이 올라갔기 때문에 사실 좀 다 같이 어려운 상황에서 공부를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열심히 하면 또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열심히 끝을 내야죠.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면 그래도 도전해 볼 수 있는 정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출제 경향이에요. 출제 경향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뭐 객관식, 기입형, 서술, 논술 많았지만 이제는 기입형과 서술형 2점, 4점짜리로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전에는요, 기출에서 나왔던 부분에서 반복되는 부분이 많았어요. 그래서 똑같이 또 나오기도 하고요. 아니면 조금 더 기출 영역에서 심화되거나 혹은 좀 그 주변에 있는 애들 조금 더 확대가 되거나 이런 식이었고 암기를 해서 써야 하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실 암기를 선생님들이 진짜 우리가 다 사실 암기할 게 정말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암기를 해도 정말 깊이 이것을 이해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좀 점수가 많이 달라지게끔 그렇게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깊은 이해 그리고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함께 반영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숫자는요, 난이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2020학년도 임용시험, 요때는 지금 보면 비교적 점수를 제가 높게 해놨죠. 이때는 조금 이렇게 지엽적인 문제들, 우리 이전의 기출 영역이 아닌 부분에서 갑자기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때 응시하신 선생님들 진짜로 여러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시험지가 맞나? 우리 과목이 맞나? 이렇게 뒤집어가지고, 그러니까 문제 풀다가 모르네 넘어가다가 이게 우리 과목이 맞나? 이러면서 그 과목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셨다고 말씀하신 분들이 몇 분 계셨거든요. 그만큼 좀 지엽적인 문제들이 많이 나왔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때 이제 선생님들이 당황했던 건 이렇게 교육심리학이 사실상 공식적으로 우리 과목이 아닌데 막 교육심리학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제가 등장이라고 한 거는 이때만 나온 게 아니라 계속해서 나왔어요. 특히 작년에 꽤 많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그렇지 않지만 작년까지 꽤 많이 꾸준히 교육심리학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도 또 언제 많이 나올지 몰라서 대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전에는 이런 식으로 암기해서 쓰거나 이런 것들이 많았어요. 명칭, 의미, 효과 이런 것들을 쓰는 게 많았는데 요즘에는 이런 것들 그냥 이렇게 암기해서 정의 쓰고 이런 것들이 예전보다는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이때에 비해서 그 다음 해 21년도에는 21학년도 임용시험이에요. 이때에는 조금 이렇게 지엽적인 문제 이런 거는 아니었지만 좀 사례를 적용하는 문제들이 이때부터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암기만 했던 선생님들이 조금 고민을 많이 하고 조금 당황하기도 하고 이게 답인가 찾아서 사례에서 찾아 쓰는 문제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좀 고민을 많이 하면서 풀었어야 됐고 이렇게 사례를 적용할 때에는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단서가 부족하고 문제에서 요구하거나 찾아야 되거나 이것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단서가 조금 부족했던 그런 문제들이 좀 아쉬운 것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 다음 2022학년도 임용시험인데요. 이때 이제 추가된 과목들, 아까 우리가 2028학년도부터 추가된 과목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때 여기에서 꽤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예전 기출에 나왔던 부분만 연습을 많이 하셨던 분들은 조금 당황할 수 있지만 추가된 새로운 과목까지도 열심히 하신 분들은 네, 이때 좀 점수를 잘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제 점점 깊은 이해나 배경 지식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이번 말고 이 바로 전년도 임용시험인데요. 점수를 매길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슬펐어요. 선생님들도 시험 끝나고 울었다는 분들이 많이 계셨고, 저도 집에서 울었어요. 네. 그리고 진짜 3일을 넘게 집에서 끙끙 앓았던 것 같아요. 문제를 보면서 선생님들이 걱정돼가지고. 이때는요, 지엽적인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이때도 많이 나왔지만, 이때도 지엽적인 문제. 근데 지엽적이라고 하는 게 사실 말이 조금 제가 이렇게 순화해서 표현을 했다고 보시면 되고, 지엽적이라는 거 하는 것은 사실 선생님들이 이제, 모의고사 이번에 좀 지엽적인 게 많은 것 같아요. 라고 하실 때에는 우리 책에 있고 우리 과목인데 비교적 중요도가 낮을 때 우리가 지엽적이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과목이나 우리 출제 영역을 완전히 벗어난 그런 문제들이 꽤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때는 사실 양이 뭐 이렇게 많다 그래서 맞출 수 없는 그런 문제들도 꽤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사실 안타까웠던 거는 이때 저 때는 그래도 괜찮았는데 이때 안타까워서 제가 울었던 건 뭐냐면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제가 시험 끝나고 나서 며칠 뒤 선생님들에게 이제 카페에다 글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변별이 너무 안 돼서 너무 속상하다고. 이런 문제들, 우리 영역도 아닌 건데 왜 나왔지 싶은 문제들은요, 다 같이 틀리기 때문에 평균 점수가 같이 내려가지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큰 타격을 받지 않아요. 나도 모르지만 다른 사람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기출 영역, 출제된 어떤 영역들 또는 중요하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선생님들이 암기를 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나 이거 툭 치면 줄줄줄줄 외울 수 있어.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도 되게 애매하고 헷갈리게 나왔어요. 그래서 논란이 될 만한 문제들도 꽤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변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문제들을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수능 시험도 킬러 문항을 이제 배제한다 이런 말은 있지만 그럼에도 변별은 낼 수 있게 문제를 난이도를 조절하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시험도 그렇잖아요. 변별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때는 이렇게 다 같이 못 푸는 문제들이 생기고 풀 수 있는 문제들조차도 애매하게 내버리니까 내가 배운 거를 좀 쓰기 어렵고 그리고 또 나머지는 어때요? 그냥 공부를 조금만 단기간 해도 풀 수 있는 너무 쉬운 문제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나 풀 수 있는 문제들로만 이제 점수가 되는 거죠. 많이 공부하신 분이나 조금 그보다 덜 공부하신 분이나 점수가 다 비슷비슷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제가 시험지를 보면서 진짜 우리 열심히 공부했던 그런 선생님들이 머릿속에 막 스쳐 지나가고 굉장히 허무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카페에도 변별이 안 돼서 너무 속상하다고 글을 올렸는데 역시나 결과가 그랬어요. 그래서 결과가 그랬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1차 시험에서는 1.5배수를 모집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10명을 모집하는 그런 지역이 있다라고 하면 10명을 모집하는 지역은 1차 시험에서 1.5니까 15명을 뽑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지역에서 어, 그 1차 컷 점수를 올려야 되는데 이때 1.5배수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컷 합격하신 점수를 올려야 되는데 그것도 올리고 그게 아니라 1배수 점수도 올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명을 모집하면 10등에 해당하는 사람의 점수와 15등에 해당하는 점수가 같이 올라오게 된 거죠. 그런데 그 갭 차이가 불과 1점 몇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봐도 지금 전부 다 이렇게 점수가 몰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 해에는 정말 특이하게도 10명 모집이면 15명을 제가 이렇게 1차에서 뽑는다고 했는데 15이 아니라 17, 18 이렇게 1.5배수보다 더 많이 1차를 합격하게 된 그런 지역들이 꽤 많았어요. 그 이유가 바로 동점자들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그 말은 소수점까지도 똑같이 나올 만큼 그만큼 점수가 촘촘하게 다 왜냐하면 변별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다 컷 주변에 점수가 몰려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합격하신 분들도 소수점으로 합격하거나 1점 차로 합격하거나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사실 이전에 요때는요. 우리 선생님들이 이때도 그랬고 이때도 뭐 26점, 28점 이렇게 1차 컷에서 높이 합격하신 분들 많았고요. 이전에도 선생님들 뭐 29점, 30점 이런 식으로 1차 컷 점수보다 이렇게 고득점으로 높이 합격하신 분들도 많았거든요. 많진 않지만 물론 그렇게 합격하신 정말 30점 가까이 높은 분들은 많진 않지만 그 정도로 합격하신 분들도 있었고 그다음에 정말 10점 이상 차이 나게 합격하신 분들은 꽤 많았어요, 정말. 그런데 이때에는 합격을 하시더라도 그렇게 10점 이상 차이 나게 합격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았었고요. 대부분은 조금 간당간당하게 뭐 5점, 6점 차이, 정말 아니면은 1점 차이 이런 식으로 1차에서 합격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제가 아까 앞에서 설명드릴 때 이때 이렇게 응시하시는 분들이 많았고 경쟁률이 뚝 떨어지면 이때 이제 떨어졌던 분들이 그 다음 해에 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접수 인원이 비슷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경쟁률이 떨어졌다고 그 이유를 제가 뒤에서 말씀드린다고 했었는데 그게 바로 시험이 이렇게 울게 나왔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응시가 아니죠. TO가 이때 뚝 떨어졌는데 문제까지 이렇게 나오니까 사실 이때의 문제는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냐면 이거는 내가 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시험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좀 마음을 비우고 시험을 떠나고 싶게 만들게끔 그렇게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떨어지면 내년에 더 열심히 해서 꼭 합격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때는 이제 선생님들이 내가 내년에 더 한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이런 마음으로 시험을 많이 포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 해에 이제 응시 인원이 더 많이 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때 이제 그런 고민을 하신 분들께 제가 선생님 이거는 출제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변별이 안 됐다라는 거는 어렵고 쉽고의 문제가 아니라 변별이 안 된 것 자체는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이제 내년에는 그렇게 안 나올 거예요, 선생님.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 다음 해에, 그러니까 이번에 봤던 2024학년도 임용시험에서는요, 그렇게 지엽적이거나 우리 영역을 막 많이 벗어났다 이런 느낌이 드는 문제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때는 선생님들이 시험 끝나고 나서 이때의 아픔과 그리고 이때 시험을 안 보셨어도 이때의 기출 문제를 보고 나서 이미 마음의 각오를 하신 선생님들이 이때 문제를 풀면서 괜찮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우리 선생님도 잘 봤구나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시험이 끝나고 나서 이제 몇 시간 뒤에 문제가 올라오고 나서 저도 문제를 봤는데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선생님들이 잘 봤다고 하셨는데 집에 가서 막상 채점을 하시면 감점이 많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때에는 실수를 유발하는 문제들이 좀 있었어요. 제가 이때 시험 보시기 전에 선생님들께 선생님 시험 때 실수를 했다 그래서 그걸로 너무 연연하지 말고 다음 시험에서 멘탈이 망가지면 안 된다. 누구나 다 실수하고 그거는 실수 몇 점이 감점된다는 거는 기본으로 깔고 들어가야 돼요. 할 만큼 원래 실수 나와요 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실수를 유발하는 정말 애매하고 헷갈리게 되는 문제들이 많아가지고 선생님들이 막 이렇게 당황하는 건 아니지만은 맞았다고 생각하고 쓴 답안에서 좀 채점하다 보면 감점이 나올 만한 그런 것들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렇게 됐지만 그래도 열심히 준비하면 할 수 있게끔 네, 그렇게 문제가 나왔고요. 점점 그런 어떤 전공 지식이나 깊은 이해, 그리고 또는 학부에서 이렇게 다룰 법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배경 지식과 이해, 적용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강화를 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2024년도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1년을 갈지 제가 이렇게 커리큘럼을 해놨고요. 제가 이렇게 해놓은 시기에 맞춰서 선생님들이 이제 시기별 공부법을 여기 아래쪽에 하단에다 놨는데요. 자, 일단은 우리는 과목이 많아요. 그래서 교육학은 선생님들이 보면 보통 뭐 1, 2월에 한번 돌아가고 3, 4월에 또 돌아가고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요, 1월부터 6월까지 쭉 이론을 가야 돼요. 네. 과목이 14과목이나 되기 때문에 쭉 계속해서 이론을 가게 되고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1에서 6월까지라고 했지만 사실상 1, 2월, 3, 4월 이런 식으로 단과로 나눠지게 되고 교재도 이때 교재 1권, 교재 2권, 교재 3권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때는 이제 제가 하는 거는요, 이렇게 이론 수업을 하게 되고요. 유튜브 복습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따 소개를 해드리겠지만은, 관리반을 제가 했었는데요. 사실 뭐 이제 출석이나 카메라라든지 이제 여러 불편함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유튜브로 라이브로 함께 복습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이론 수업과 유튜브 복습하는 걸 제가 준비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론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은요, 바로 기출 분석을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1월 달에 이상심리학을 하게 되는데 이상심리학이 과목이 좀 많아요. 외울 것도 많고 뭐 진단 기준도 많고 거기에다가 원인, 치료법 이런 것들도 다 봐야 되기 때문에 거의 뭐 한 달 정도 이상심리학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상심리학을 하게 되고 그 이후로 이제 다음 과목이 들어갈 때마다 과목이 끝날 때마다 그거에 대한 이제 기출 분석을 하게 될 겁니다. 원래는요, 제가 어떻게 했었냐면, 이번에는, 그러니까 2023년도에는 기출 분석을 평일에 제가 특강으로 했었어요. 근데 이제
평일에 하다 보니까 오시는 분들도 많이 안 계시기도 하고요. 인강으로라도 들으셔야 되는데 계속 기출문제 못 하시다가 결국에는 모의고사 시즌까지도 못 하고 계속 이제 뒤에까지 이제 끌고 가시는 분들이 꽤 많으셨어요. 그래서 끝내는 이제 시험 앞두고서 시간이 없는데 제가 기출문제를 못 봤는데 해야 돼 해도 지금 해야 될까요? 이런 이제 문의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거를 좀 더 쪼개가지고 그리고 수업 끝나고 남아서 같이 하는 걸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집에서 풀어오는 양도 적게 돼서 선생님들이 해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따로 나오거나 강의를 듣지 않아도 이 이론 과목이 저녁에 끝나고 나면 잠시 휴식 시간을 조금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론 수업을 할 거예요. 그 사이에 이제 저는 뭐 질문도 받고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수업 끝나고 선생님도 휴식 후에 저녁에 이제 2월부터는 이제 기출 분석도 함께 시작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기출 문제 이때는요, 배운 내용에 대해서 몇 번부터 몇 번까지 다음 시간에 할 거니까 풀어오세요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6월까지, 이때 한 것부터 해가지고 6월 말까지 기출 문제를 과목별로 쭉 분석해서 나갈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기 연도별도 해놨죠. 과목별, 연도별 기출분석. 문제 유형이 제가 아까 2020학년도부터는 문제 유형이 지금 걸로, 지금 현행되고 있는 걸로 바뀌었다라고 했죠. 그래서 2020학년부터 20, 21, 23, 24 이렇게 해가지고 다 최신 기출 분석들을요. 따로 빼내서 할 거예요. 그래서 연도별 최신 기출 분석은 7월 달에 7월 강의가 끝나고 나서 선생님들이 모의고사 풀듯이 한 연도씩 이렇게 풀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예전에는 기출 문제가 이제 뭐 객관식도 있다 그랬었고요. 30점짜리 막 이런 논술도 들어가 있다고 했지만, 근데 그런 것들을 계속 막 집중해가지고 반복해서 풀기보단 그런 것들은 이제 처음에 풀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게 나왔는지를 보시는 거고, 이렇게 연도별로 하는 거는 그 출제 경향을 제가 아까 연도별로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출제의 흐름을 한번 보시는 게 좋거든요. 난이도, 문제 구성 이런 것들도 직접 경험해 보면서 그래서 최신 기출은 연도별로 풀게 되고 한 문제씩 이렇게 모의고사처럼 풀어 오시면은 네, 수업 끝나고 저와 함께 이제 해설 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합 이론이 6월에 끝나고 나면 요때 이제 7월 개강하기 전에요. 요 사이에 공개 모의고사를 하게 돼요. 그래서 공개 모의고사는 사실상 선생님들이 아직 복습 같은 게 잘 안 된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그치만 그래도 초수 선생님들이 아닌 분들은 조금 수월할 수 있고요. 또 처음 이제 하시는 분들은 아직 막 이때 5, 6월 되면 막 앞에 거 생각 잘 안 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좀 힘드실 수 있는데 그래도 내가 한번 또 진짜 시험 본다 생각하면서 이제 경험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도움이 될 거예요, 선생님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7, 8월이 되면은 과목별 문제풀이를 했었어요.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때 과목별 모의고사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름만 바꾼 게 아니고요. 실제로 모의고사로 볼 거예요. 제가 지금 최근 기출 경향이 난이도나 뭐 이런 것들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계속해서 적용하고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약간 애매하고 실수를 유발하는 문제들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나온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원래 7, 8월 문제풀이는 조금 모의고사보다 단순하고 쉽고 그랬었거든요. 대신에 문항수를 많이 하지만 난이도가 낮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좀 어려운 문제, 쓴맛을 좀 이때부터 경험을 해보면 좋겠다. 답안지 쓰는 것도 이때부터 연습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과목이 막 섞이고 이러면은 굉장히 이제 선생님들이 아마 내려놓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과목별 문제풀이처럼 이때도 과목별로 하게 되는데 대신 모의고사 난이도처럼 모의고사 문제 형식, 문제 양식 그대로 해서 과목별 모의고사로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네. 문항수가 이전에 문제풀이 할 때보단 줄어들 거예요. 그렇지만 선생님들이 염려를 안 하셔도 되는 게 문항수가 많을 때에는 이제
여기저기서 나오게 되죠. 그렇지만 걔네들이 나중에 이제 실전 모의고사에서 다 중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쉽고 여러 개를 했었던 게 이전의 문제풀이라면 지금은 이제 조금 문항이 줄게 되지만 그지만 실전 모의고사에서도 10주 동안 하게 되고 공개 모의고사도 있죠. 그러면 우리는 총 모의고사를 19번을 보게 되고요. 문제 수로 보게 되면은 440문제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도 많고 그리고 440이 다가 아니겠죠. 그 안에서 작성 방법으로 세부 사항들을 물어보고 이러면 거의 1000문제 정도를 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량에 대한 부분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9월부터는 이제 실전 모의고사예요. 그래서 이때는 과목별로 보게 되죠. 우리가 14과목인데 8주 동안에 14과목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치만 이때는 이제 10주 동안에 보게 되고요. 모든 과목이 다 섞여서 나오게 됩니다. 네. 7, 8월 모의고사에서는 제가 올해 이번에 썼던 모의고사 문제도 몇 개 들어가게 되고요. 또 기출문제를 변형시키거나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갈 거예요. 그치만 이때는 문제를 다 새로 만들게 되고요. 난이도도 어렵고 조금 더 어렵고 제가 올해도 그렇게 쉽게 내진 않았는데 요즘에 자꾸 문제를 이렇게 꼬거나 약간 이렇게 추론하기 애매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더 이렇게 많이 섞어서 문제를 출제하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이때 저는 이제 문제를 출제해야 되겠죠? 전 과목으로 모의고사를 출제하고요. 채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채점을 직접 하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차 준비, 아까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라고 했었던 그 2차 준비인데 1차를 이제 이때 시험을 보게 됩니다. 11월 셋째 주, 넷째 주 이쯤에 시험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2차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2차 특강 및 모의 면접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12월 달에 12월 초에 2차 특강 줌으로 하게 되고요. 이거는 이제 합격하신 분들께서 한 3분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줌으로 어떤 식으로 준비를 했고 뭐 팁이나 이런 것들을 공유를 해 주실 거예요. 그 다음에 모의 면접은요. 1차 발표가 12월 말 정도에 나오거든요. 그러고 나면 이제 1차 시험 합격하신 분들 제가 따로 신청을 받고요. 신청 받아서 조를 편성을 해요. 그런데 이때 같은 지역이 겹치지 않도록 조를 편성을 해서 모의 면접을 하게 되는데 저 말고 다른 면접관도 함께 해서 하게 되고요. 멀리 계신 분들을 위해서 줌으로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반응이 선생님들이 정말 좋으셨어요. 그래서 모의 면접도 제가 문제를 직접 만들어요. 문제를 만들고 실제 시험 양식으로 만들고 이것을 당일에 메일로 보내드려요. 근데 너무 자신이 없으시면은 조금 미리 메일로 미리 열어서 문제를 보고 답변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진짜 시험처럼 10분 전에 보시거나 딱 주어진 시간, 각각 지역마다 정해진 그 시간 됐을 때 문제를 열어보시고 답변을 바로 즉석에서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4분, 5분 이런 식으로 한 조가 편성이 되는데 조 편성이 되면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리게 되죠. 그 선생님들이 이제 답변을 하시잖아요. 거기에서 제가 피드백을 드리거든요. 근데 피드백을 드리는 게 1대1로 했을 때보다 여러 사람이 이렇게 다 제가 한 번에 그 4분 정도나 5분을 한 번에 피드백을 드리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선생님들이 도움이 많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그때 제가 피드백 드릴 때 다른 사람 피드백 받는 것도 막 필기하시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분들이 발표하시는 것도 이렇게 같이 적으면서 서로 간에 도움이 되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이 겹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염려 안 하고 열심히 참여하셔서 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렇게 이론 수업을 할 때 그럼 선생님들은 어떻게 하시냐? 이때는요, 뒤에 가서는 정말 시간이 없어요. 이때는 속도를 뒤에선 내야 되기 때문에 앞에서 할 때 그나마 이때 선생님들이 꼼꼼하게 책을 정말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선생님들이 꼼꼼하게 복습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구조화도 하셔야 됩니다. 네. 구조화하는 거 제가 같이 도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유튜브 복습반 촬영을 해야 되죠. 선생님들은 거기에 참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라이브로 할 거고요. 요것도 다시 안내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기출 분석을 하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여기에서 기출 분석 같이 들어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누적 복습이라고 해놨죠. 정말 1, 2월에 선생님들이 의지가 넘쳐가지고 열심히 복습을 하시는데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정말 2월 됐어요. 그럼 1월 첫째 주에 봤던 게 또 가물가물하고 또 3월, 4월 되면 앞에 배운 게 다 잊혀진다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완벽하게 외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공개 모의고사 할 때쯤 되면 앞에 건 다 지워지게 됩니다. 어, 물론 괜찮아요. 누적 복습을 안 하시고도요. 7, 8월부터 다시 또 복습을 시작하면서도 합격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그렇지만 이제는 우리가 좀 더 탄탄하게 하려면 이때 7, 8월에 조금 수월하게 하려면 누적 복습을 조금씩 하시는 게 좋아요. 누적 복습이라는 게 뭐냐면 앞에 배웠던 거죠. 그럼 내가 지금 3, 4월이에요. 그럼 이때 거 까먹으니까 이때 거 또 같이 보는 거죠. 근데 지금 거 매주 따라가는 거 꼼꼼하게 하고 구조화도 하라 그러는데 이거 하면서 누적 복습까지 하기 너무 힘들어요.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선생님들이 보시는 것이 제가 이제 유튜브 강의 올려드리는 거니까 우리가 복습반으로 하는 거를 선생님들이 혹시 보시고 싶을 때 또 보실 수 있게 하려고 제가 유튜브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보셔도 되고요. 작년에 미리 촬영해 놨던 서브노트 강의가 있어요. 그거를 또 올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 서브노트 강의를 통해서도 누적 복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이 혼자서 그 누적 복습 하시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지나갈 수 있고요. 그리고 꼭 이렇게 책상 앞에 있지 않아도 이동하시면서도 서브노트 강의나 유튜브를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누적 복습을 이전보다 훨씬 하기 좋으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7, 8월 되면 과목별로 모의고사를 제가 하죠. 이때 선생님들은 이제 열심히 회독하면서 조금씩 키워드를 조금씩 채워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고요. 제가 모의고사로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정말 모의고사 문제처럼 적용할 수 있게끔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제 키워드도 암기하고 적용하는 연습을 들어가셔야 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때 꼼꼼하게 누적 복습하고 그 책 보고 구조하고 얘네들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실전 모의고사 될 때는요. 선생님들이 회독 속도를 내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정말 내 거가 되고 외워지거든요. 조금 회독 속도를 내라는 얘기는 그만큼 속도를 내서 여러 번 봐야 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속도도 내고 횟수도 늘리고 이러면서 선생님들이 인출하는 연습도 해보고요. 그리고 정말 제대로 조금 어렵게 된 문제들에 적용할 수 있게. 이제 적용하는 문제에서 정말 책을 잘 외우고 이해를 하셔도 틀리게 돼요. 네. 조금씩은 틀리게 되는데 그때마다 내가 왜 틀렸는지, 출제자의 의도가 뭐였는지 생각해 보셔야 되고 늘 말씀드리는 게 근데 이게 답이 A인데 B도 되지 않나요? 라고 하면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선생님, 제가 만약 B로 문제를 내면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이런 단어를 쓰겠죠. 라고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러면서 말씀드리는 게 선생님이 너무 헷갈릴 때에는 출제자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A를 문제 내면 어떤 단어를 쓸지 B를 문제 내면 어떤 단어를 쓸지를 선생님이 출제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만큼 적용해서 실수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출제자 입장에서 생각하면서 적용하는 연습까지 이때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2차 특강 준비하고 모의 면접 하죠. 선생님들께서는 요거는 잠깐씩 참여를 하시게 되지만 이거 모의 면접하고 이렇게 하기까지 이미 준비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2차도 이제 책들이 그 시중에 있거든요. 그거를 사셔가지고 선생님들 열심히 공부하시고 스터디 하면서 서로 이렇게 시연하는 거 봐주시고 또 녹음도 하고 녹화도 하고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 강의 특징 제가 복습 크게 써놨죠. 네, 그리고 다회 독수업이라고 해놨는데 일단 여기 보시면 함께 하는 거죠. 네, 스터디 윈밀에서 선생님들이 복습하는 거 좀 어려워하셔가지고 같이 하게끔 하려고 제가 구조화도 좀 자꾸 수업 시간에 같이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구조화된 자료 드릴 거고요. 유튜브로도 함께 복습을 할 겁니다. 네, 그래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제가 그냥 강의만 하는 게 아니라 구조화, 복습도 같이 한다라는 거고요. 자, 본 강의 시간에 함께 이렇게 밑줄 치면서 우리가 중요한 키워드 같은 거 표시하고요. 제가 교재로 쭉 해서 수업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서브노트로 다시 한번 빠르게 배운 내용을 정리해드려요. 선생님들 아마 요새는 워낙에 뭐 에빙하우스의 망각 곡선 이런 것들 이제 많이 아실 건데 배우고 나서 바로 복습하지 않으면 다 금방 이게 확 망각
확 떨어지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실상 좋은 거는 배우고 선생님들이 쉬는 시간에 바로 복습을 하시는 게 제일 좋은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또 쉬는 시간에 복습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5분만 복습하고 쉬세요. 이렇게 해도 그냥 쉬시거든요. 그래서 같이 저랑 서브노트로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빠르게 정리를 하는 거고요. 함께 구조화로 마무리라고 했어요. 제가 구조화된 자료를 드릴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칠판으로 같이 구조화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이렇게 제가 만들어 드린 자료를 눈으로 보는 거 이런 거보다는 직접 구조화를 하시는 게 좋고, 그것도 그냥 만들어진 걸 따라서 그리면서 구조화하는 게 아니라 수업 내용과 연결해서 그때그때 같이 연결을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전자칠판을 사용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거의 본 교재나 서브노트를 해놓게 될 거고요. 구조화는 제가 이렇게 칠판에다가 판서를 같이 하면서 이걸 지우지 않은 상태에서 구조화된 부분이 지금 이 교재에서 어느 부분인지 함께 매칭하면서 할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선생님들이 물론 집에서 개별적으로 복습도 하고 구조화도 하셔야 되겠지만 훨씬 그 속도가 숙달되는 속도가 훨씬 빨라질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제가 다 이제 선생님들 그냥 하세요 하지 않고 함께 하게 될 거고, 자료 활용이라고 해놨죠. 그래서 교재를 회독하고 나서 서브노트 드린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서브노트로 선생님들이 복습하시면 되고요. 서브노트는 직강 선생님들은 인쇄를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빈칸 서브노트 같은 경우에는 활용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안 하시는 분도 계시고 자료가 너무 많아서 제가 파일만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빈칸 서브노트도 태블릿 같은 거 활용해서 하셔도 좋고, 빈칸 서브노트로 선생님들이 이제 인출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복습 테스트는요. 1주차에 배운 내용을 2주차에 아침에 오셔서 수업 시작하기 전에 간단한 문제들을 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모르면 선생님들이 그 책을 참고해서 보셔도 돼요. 네, 그래서 내가 복습을 많이 했다. 그럼 정말 순수하게 인출로 해보셔도 좋고, 그리고 잘 안 되면 보면서 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같이 그냥 간단하게 해설 강의하고 수업을 시작하기 때문에 뭐 걷어가고 채점 점수 매기고 이런 건 아니라서 선생님들이 책을 보고 하셔도 되니까 공부, 복습의 목적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 이런 자료들을 활용해서 복습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상으로도 찍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복습반을 이제 유튜브로 해가지고 정리를 할 거고요. 이렇게 하면서 인출, 사례 적용 이런 거 같이 복습반 내에서 하게 됩니다. 이것도 뒤에서 말씀드릴 거고요. 서브노트 강의도 있죠. 그래서 유튜브 영상, 서브노트 강의 이런 것들로 선생님들이 그냥 글로만 보는 게 아니라 지겹고 시간이 빨리빨리 이렇게 넘어가고 부족할 때, 시간이 부족할 때는 이렇게 누적 복습을 위한 영상, 그리고 이번 주 배운 내용을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함께 복습 이런 것들을 저와 함께 하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특징은 이제 이해 중심이에요. 암기를 선생님들이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먼저 이해가 돼야 암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상반기에는 완전히 뭐 암기하고 이런 것들은 어렵지만 그때 천천히 읽어보면서 이해하면서 보셔야 되는데 쉬운 표현이나 사례로 선생님들의 이해를 돕고요. 어려운 내용은 다시 설명해 드립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저는 진짜 설명을 선생님 수업 들으면서 진짜 이해할 때까지 해주시는 것 같아요. 이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네, 제가 어려운 단어를 지향하고요. 선생님들 반응 보면서 조금 이렇게 반응이 이해가 좀 어려우면 선생님들이 갸우뚱하시거든요. 제가 설명할 때. 그래서 그런 걸 보고 다시 설명을 드려요. 자, 어려운 단어를 지향하고 쉬운 표현을 한다고 해서 정의 자체 이런 거를 쉽게 제 마음대로 쉬운 단어로 쓰고 이렇게 하진 않고요. 교재상 이런 것들은 개론서 내용 그대로 어려운 말이면 어려운 말 그대로 옮겨져 있고요. 단지 그것을 선생님들이 읽을 때는 어렵지만 이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쉬운 말로 표현해서 풀어서 해드리거나, 혹은 개론서에 있는 사례들도 좋지만 일상에서의 사례들 이런 것들 함께 선생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해할 때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제가
조금 선생님들께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이번 거 놓치면 어렵겠다라고 하는 거는요, 또 반복해서 그 다음에 설명을 드려요. 그런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반복을 해드려야 하는 그런 선생님들도 계시거든요. 그렇다 그래서 다른 분들은 또 이해했는데 그거를 계속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위스크 해석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스크는 우리 지능 검사예요.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오래 전에 집에서 휴대폰으로 찍어서 제 유튜브에다가 위스크 해석하는 영상을 올려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위스크 4였거든요. 근데 이제 5판이기 때문에 5판으로 해서도 유튜브로 올려드릴 생각이에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 이해 안 되면 이해될 때까지 그걸로 볼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직접 채점을 해요. 대신에 이제 사실 이번에 채점을 하다 보니까 문제 만드는 시간이 너무 부족했어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께서 의견을 주신 게 채점을 제가 직접 하지 말으시라고. 문제 만들고 채점은 이제 맡기시라고 하는데, 제가 채점을 놓기가 싫은 게 뭐냐면, 채점을 해야지 선생님들이 뭐를 어떤 식으로 헷갈려 하는지, 그냥 단순히 이 문제가 많이 틀렸구나가 아니라 이거를 자꾸 다른 걸로 쓰셨고, 이거랑 헷갈렸고, 이런 것들을 제가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채점 후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직접 채점을 하고 싶어요. 좀 힘들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의고사는 너무 시간에 쫓기고, 일단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조금 횟수를 줄였어요. 그래서 인강 선생님들은 원래 한 번 첨삭을 해드렸는데 첨삭이 사실은 답을 다시 써드리는 거라 그 답이 우리 해설 자료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채점, 네, 어떤 식으로 제가 채점을 하는구나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상 이 채점은 자가 채점하는 거랑 큰 차이 없습니다. 비슷합니다. 해설 강의를 다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냥 내 위치 전체적으로 채점할 때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사실상 제가 선생님들이 뭘 어려워하는지 보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하는 채점이고, 네, 그래서 직강 선생님들은 4번 할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어떤 선생님들은 뭐 1, 3, 5, 7 이렇게 하고 어떤 선생님들은 2, 4, 6, 8 이렇게 좀 나눠서 할 거예요. 왜냐하면 뭐 다 같이 내게 되면은 제출을 안 받을 때에는 제가 또 어떤 거를 틀리시는지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나눠서 직강 선생님들 4번씩 제가 채점을 해드릴 거고요. 인강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한 번으로 이제 첨삭했던 게 너무 부족한 것 같아서 네, 2번으로 횟수를 늘렸습니다. 그래서 자료 올려주시면 제가 채점해가지고 다시 첨삭 게시판에 올려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채점을 하기 때문에 사실 채점의 뭐 질이 좋다 뭐 이런 것이기보다는 아무래도 뭐 어떤 같은 기준으로 채점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오답에 대해서 제가 다시 설명을 해드릴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 그 학원에서 제 카페를 보셨나 봐요. 그리고 깜짝 놀라셨다고 그러는데 모의고사 게시판이 있어요. 그래서 회차마다 그 문항 번호들이 있고요. 그 문항에 맞춰서 선생님들이 모의고사 후에 해설 강의를 듣고도 질문이 있고 뭔가 궁금증이 해소가 안 되시면 모의고사 질문 게시판에 질문을 남기시면 되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다른 질문은 조교 선생님이 같이 관리를 하시지만 이 모의고사 게시판은 제가 한다고 조교 선생님께 말씀을 드리고 제가 혼자 다 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문제를 내고 제가 애매하게 내는 거기 때문에 그 의도를 출제자 입장에서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직접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채점하고 제가 이런 것들도 관리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PDF 제공. 이거 선생님들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태블릿으로 공부하시고 아이패드 이런 것들 많이 쓰시잖아요. 그래서 PDF로 모든 자료들을 다 다운받을 수 있게, 물론 판매되는 교재는 제가 임의대로 파일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제외하고 서브노트, 빈칸 서브노트, 뭐 보충 프린트, 복습 테스트, 뭐 모의고사 해설 자료 이런 것들 전부 다 다운받을 수 있게 해드리고요. 그래서 PDF로 보실 수 있고 다운로드 뭐 그런 거 횟수 제한 있고 이런 거 아니고 다 다운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직강 선생님들,
직강 선생님들도 오시면 인쇄 자료를 드려요. 인쇄 자료를 드리지만 그래도 선생님들이 또 다시 파일로 보고 싶으실 수 있거든요. 그걸로 정리할 수 있고. 그래서 네, 직강 선생님들까지도 PDF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또 수업 자료에 빈칸 없어요. 선생님들 그래가지고 PDF로 보시면서 빈칸 서브노트야 어차피 원본 빈칸이 없는 게 있으니까 그럼 필요하신 분들이 하시면 되고 뭐 해설 자료나 이런 것들 빈칸이 없기 때문에 모의고사나 이런 하반기에도 선생님들이 조금 빠르게 배속으로 강의를 듣거나 이렇게 쓰는데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강의 특징인데 달라진 부분들 설명드릴 거예요. 선생님들이 조금 편의를 위해서 추가 자료 제공되고요. 유튜브 강의를 하게 됩니다. 자, 교재를 보완해요. 사실 마음 같아서는 교재를 개정하고 싶은데 사실 이번에 개정을 하기도 했었고 제가 2년 간격으로 하거든요. 그리고 교재를 개정하게 되면은 거기에 신경 쓰느라 강의 준비를 하는 시간이 사실 많이 뺏기긴 해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추가 자료가 많이 나갈 거예요. 시험이 영역이 조금씩 이렇게 좀 확대되고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추가 자료를 좀 보충 자료가 많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추가 자료, 보충 자료가 제공이 되고 그 다음에 구조화된 자료들 매주 수업 나가는 것들 구조화된 자료를 해드릴 건데 그 구조화 자료에다가 기출 연도 표시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보면 책에다가 제 교재에 제가 기출 영역 표시가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스티커로 막 이렇게 표시를 하셔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구조화 자료에다가 기출 영역 표시를 해서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료가 교재를 보완해서 제공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내해드린 것처럼 유튜브로 복습을 하는데 제가 이런 것도 다 이제 이 아이콘들 다 적절한 거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유튜브 복습인데 이게 들어간 이유는 제가 줌으로 하지 않는 게 선생님들이 카메라를 너무 부담스러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름도 그렇고 사실 저는 함께 줌으로 관리반을 하는 게 함께 스터디를 한다는 개념으로 하는 건데 선생님들이 얼굴이 나오는 것도 부담스러워 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또 누군가가 카메라를 끄면 그것도 불편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도 하고 사실 카메라 켜는 게 규칙이었어요. 그리고 또 이름이 거기에 이렇게 올라가면 이제 또 현직에서 이렇게 재임용을 준비하시거나 또는 이제 N수 선생님들이 그런 것도 이제 불편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네, 그래서 이런 우리 선생님들의 불편함을 위해서 카메라, 이름 이런 거 줌으로 하면서 다 안 하고 사실 줌으로 하면서 카메라 끄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제가 너무 굳을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혼자 촬영하는 것보다도 나는 말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막 카메라가 꺼 있고 이렇게 되면은 제가 너무 어울 것 같아서 차라리 유튜브로 하고 그렇게 하면 선생님들이 카메라 부담이 없어요. 그러면서 반복적으로 재생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 선생님들만 보실 수 있게끔 링크를 제가 이렇게 초대하거나 클릭해야만 우리 카페에다가 제가 링크 올려드릴게요. 그 카페에는 선생님들 그 정혜원 선생님들만 카페에서 들어갈 수 있게끔 그 게시판에 제가 매주 링크를 올려드릴 테니까 그쪽으로 들어오셔서 함께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이제 지금은 달라진 부분이기 때문에 앞에서 설명을 드린 내용인데요. 달라진 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우리가 사례 적용이 심화되기 때문에 이제 7월부터 모의고사를 본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문제풀이 대신에 과목별로 7, 8월에 모의고사를 본다라고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요런 아이콘 해놨죠. 이제 답안지 작성도 이때부터 시작을 해서 그냥 술술술 능숙해질 수 있게 네, 이렇게 탁 문제 나오면은 이제 모의고사에 빨리 적응하고 문제 답안지도 자연스럽게 쓸 수 있게 연습이 많이 되게끔 일찍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강의 특징은요. 이제 여기서 이제 유튜브 복습반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일단 복습반을 하게 되면 뭐가 좋은지 제가 관리반을 하는 이유가 사실 그때 코로나가 갑자기 이제 생기면서 선생님들이 직강을 오고 싶은데도 못 오고 그러면서 이제 강의를 못 들을 것 같다고 인강으로 하시던 선생님들은 그래도 코로나의 타격에 이렇게
많이 안 받으셨는데 직강 선생님들이 인강되면서 못할 것 같다고 막 걱정을 너무 많이 하시는 거예요. 강의도 밀리고.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우리 인강 선생님들, 모든 인강 선생님들이 함께 다 할 수 있게끔 하려고 했던 게 줌 관리반이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카메라라든지 혹은 반복 재생을 할 수 없는 거라든지 그 시간에 못 들어왔을 때 다시 못 보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유튜브 라이브로 하게 될 거고요. 그렇게 하게 되면 제가 매주 수요일 저녁에 할 거거든요. 그러면 좀 약간 늦은 시간에 하는 이유는 이제 선생님들 그 대학원 수업도 있으시고요. 또 그 아이들 재우고 참여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그래요. 근데 더 늦게 되면 막 12시 넘어서 끝나니까 네, 10시로 하게 됐고요. 이때까지 복습반을 참여한다라는 목표가 있으려면요. 선생님들이 적어도 이제 일요일에 강의가 올라가요. 토요일에 직강으로 오시면 그때 다 들으실 거고요. 인강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동안에 적어도 화요일 저녁까지는 강의를 다 듣고 그 다음에 한번 서브노트를 수요일에 훑어보고 10시에 복습반을 참여하셔야 되거든요. 물론 꼭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지만 그걸 목표로 하시면 선생님들이 강의를 밀리지 않으면서도 효율적으로 복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개인 사정으로 불참하거나 누적 복습할 때도 반복해서 볼 수 있고 그래서 언제든지 다시 볼 수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제가 인출, 적용 이런 것들 다 한 번에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당연히 복습반, 제가 배운 내용을 매주 그 다음 주 수요일, 토요일에 강의한 거를 그 다음 주 수요일에 복습으로 정리를 해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냥 저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물론 유튜브니까 저는 선생님들을 볼 수 없지만 선생님들이 가정에서 그거를 보면서 말로 인출하는 연습을 할 수도 있고요. 제가 문제를 자꾸 내요. 네, 원래도 복습반에서 선생님들 이건 몇 번일까요? 이러면 선생님들이 카메라로 2번, 1번 뭐 이런 식으로 혹은 우리 글씨를 써가지고 이렇게 보여주시기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는 안 되죠. 뭘로 할 수 있냐면 라이브 방송으로 할 거니까 채팅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채팅으로 답안, 제가 이거는 답이 뭐예요? 그러면 채팅으로 열심히 써주시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셔야 뭔가 이렇게 활기차게 돌아갈 수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제가 복습 설명드리고 선생님들도 채팅을 통해서 인출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복습반에서는 제가 또 사례로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유튜브에서 복습도 인출도 적용까지도 사례하는 것까지도 사례로 문제를 내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도 할 수 있으니까 정리와 또 문제, 퀴즈 이런 것도 함께 네, 한 번에 다 할 수 있어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이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선생님들 많이 질문하시는 건데요. 직강으로 꼭 가야 될까요? 라는 질문 많이 하세요. 아닙니다. 네. 직강으로 궁금하시면 네, 와보실 수는 있겠죠. 그런데 너무 피곤하고 멀고 직강 왔다 가서 다음날 너무 녹초가 된다 이러면 인강으로 수강하셔도 돼요. 그런데 강의가 자꾸 밀리고 직강 와서 내가 스터디를 하고 싶고 이런 분들은 직강 오셔야 되겠죠. 그리고 또 인강으로도 아무 이런 저는 인강으로도 잘 하고 있어요. 근데 하반기에 그래도 와볼게요 하고 오신 분들 이제 보시면 인강으로 할 때보다 확실히 집중은 더 잘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인강 들을 때보다 머릿속에 더 많이 남는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직강이 조금 더 좋은 점은 있지만 그만큼 오가는 시간이라든지 체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소모될 수 있기 때문에 감안하시고 더 좋은 방법으로 선생님들 체력 안 되시면 안 오셔도 되니까 그건 너무 연연하지 않으셔도 돼요. 인강 선생님들도 합격 많이 하시고 고득점 선생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자, 일 병행해도 될까요?인데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조금 좋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재수하시거나 뭐 그 이상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너무 이제 공부만 하면은 사실 좀 기분도 다운될 수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병행하면서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문제는 또 뭐냐면 이때도 체력이 문제예요. 퇴근하고 바로 공부를 하면 돼요. 그거는 시간 계획 짤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체력이에요. 그래서 일 끝나고 내가 집에 가면은 이제 몸이 쉬고 싶게 되니까 스터디 카페를 가는데 스터디 카페 가서 졸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건강이 너무 안 좋아지고 그러다 보면 또 막 우울해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체력이 되시지 않으면 요거는 추천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꼭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조금 미리 운동도 조금씩 해 놓으시고 좀 이렇게 탄력적으로 잘 할 수 있게끔 관리를 많이 하시고 건강식품이나 식사 잘 챙겨 드시면서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보면요. 이번에도 인제 아직 결과는 안 나왔지만 우리 선생님들 중에서 인강으로 직강 말고 인강으로 하시면서 전공도 심리학과 전혀 무관하고요. 일도 학교에서 근무하시는 분도 아니고 전혀 다른 분야에서 근무를 하시면서도 되게 잘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어 꼭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일하면서 초수예요, 또 그분이. 또 그렇게 초수로 일하면서 막 전공도 아닌데 막 이렇게 하면서 잘하는 경우는 아주 드물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한다 그래서 다 돼요 이렇게는 아니고요. 정말 체력과 의지가 뒷받쳐 줘야 된다라는 거죠. 자, 1년 패키지를 다 들어야 되나요? 질문 많이 하시는데 사실 작년에 설명회에서는 제가 어 만약에 합격이 안 되시면 이미 제 강의를 1년 들으셨으면 하반기도 아니고 그냥 모의고사만 들으셔도 돼요. 그런데 상반기부터 혼자 독학을 꾸준히 할 그 자신이 없고 그러면 1월부터 들으세요라고 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반기에 합류하신 선생님들이 적응이 잘 안 되시기도 했고 의외로 그 제가 추가한 내용들이 야금야금 들어가다 보니까 인제 그런 부분에서도 하반기에서 적응이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음 내용도 추가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모의고사 때나 혹은 하반기 때 합류를 하시게 되면은 적응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1년을 다 듣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시면 상반기 동안에 이미 했던 내용을 정말 완벽하게 진짜 완전히 내 걸로 만들어 놓으시고 하반기에 들어갔을 때 몰랐던 내용이 나오면 그때 그 부분을 선생님들은 그때 이제 그걸 내가 소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상반기에 아는 내용 다 탄탄하게 잡고 하반기에 그거 인출 적용 연습하면서 새로 추가된 내용 내가 흡수시킬 수 있게끔 미리 준비를 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인제 이번에 그러니까 2025 학년도가 아니라 2026 학년도 임용시험 보시는 분들은 네, 상반기만 들으셔도 좋고요. 끝까지 경험해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하반기까지 패키지로 다 하셔도 좋습니다. 자, 복습반. 그러니까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들어야 하나요? 들으면 좋아요. 네. 사실 이거는요. 진짜 효율적이에요. 네. 선생님께서 제가 원래는 40분 동안 했었어요, 복습반을. 근데 시간이 너무 부족해 가지고 60분 동안 할 건데 선생님께서 공부 강의 듣고 60분 동안 복습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돌아갈 거예요. 그래서 어 무조건 추천드립니다. 네. 그전에는 사실 인제 시간이 안 맞으면 어쩔 수 없고 이랬는데 이제 어 강의가 올라가기도 하니까 복습반이 올라가면 늦게라도 지금 내가 라이브에 참여한다는 마음으로 함께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단권화는 어떻게 하나요?"라고 해 놨는데 종이로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인제 보충 자료로 아예 들어가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거는 인제 내용이 길게 들어가고 현재 교재랑 연결이 안 되고 별도 추가되는 단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 것들은 같이 교재에다가 연결 펀치로 하시거나 혹은 아니면 아예 개별적으로 추가되는 보충 파일을 만드셔도 좋아요. 그런데 그거 말고도 교재에 중간중간에 추가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거는 좀 약간 오려서 붙이시는 게 좋아요. 오려서 붙이는 것들이 사실 우리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제가 내용을 좀 중간중간에도 넣고 완전히 새로운 내용도 넣을 거기 때문에 이런 좀 작업이 들어가야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종이책으로 안 하고 태블릿으로 활용하시는 분들은 인제 요즘에는 그 스캔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교재를 만약에 스캔을 하셔도 좋고 그렇게 스캔을 하시면은 인제 보충 프린트 같은 경우는 제가 다 PDF로 드리니까 그거를 다
이렇게 갖다 붙이면서 하시면은 조금 간단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스터디 필수인가요? 아닙니다. 네, 혼자서 하시면서 스터디 전혀 없이 하시면서도 잘 하실 수 있고요. 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가 자꾸 의지가 약하거나 이럴 때 함께 할 때 더 힘이 되거나 혹은 자꾸 내가 강의 밀리거나 이럴 때 스터디를 하면 이제 스터디에서 문제 내니까 그거 맞추려고 내가 복습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스터디를 하시면 좋고, 그 다음에 굳이 시간 맞추기도 어렵고 스터디하면서 스트레스만 받는 것 같아요. 이러면 전혀 안 하고 혼자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고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개강 언제 하시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은 1월 첫째 주 토요일에 10시에 개강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루시아 카페 있어요. 루시아의 전문 상담 교사 네이버 카페에서 이렇게 치면은 나오거든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 거기에 가입을 하셔야 되고요. 나중에 이제 제가 유튜브 링크나 자료 같은 것들도 거기에 올려드리기 때문에 이제 실명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나중에 이제 수강 신청을 하시고 나면은 정회원으로 등업될 때에는 닉네임이 실명으로 되어 있어야 정회원으로 등업이 가능하니까 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미리 구독을 해 주시려면은 그 루시아 이렇게 제 이름이 거기에 루시아 이렇게 한글 영어로 돼 있는데 잘 검색이 안 돼요. 그래서 영어로 루시아하고 2711 하면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유튜브를 제가 좀 활용을 하니까 혹시 그렇게 해놓으실 분들은 요걸로 해놓으시면 되고요. 네, 제가 이렇게 합격 도장을 찍어놨습니다. 우리 1년 동안 열심히 해서 이렇게 합격의 길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